안녕하세요. 공원 나연, 박나연입니다. 오늘은 그래프 레그를 기반으로 영화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보고 이걸 그라디오를 통해서 챗봇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영화 추천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챗봇은 사용자의 취향을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해주고 취향뿐만 아니라 비슷한 장르 혹은 같은 감독에 대한 영화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왼쪽에서는 이 챗봇이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했는지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줄 건데요. 이 답변을 위해서 생성해준 사이퍼 쿼리문, 그리고 그 쿼리를 DB에 날렸을 때의 결과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 레그를 기반으로 영화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 볼 건데요. 이걸 그라디오를 통해서 챗봇으로 만들어 내보려고 합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네오포제이 젠 AI 패키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를 구현해서 진행해 볼 거고요. 이걸 그래프 레그 모듈로 감싸서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프 레그를 만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챗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추천 시스템의 종류를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사이퍼 쿼리문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 볼 텐데, 그때 저희가 다루게 될 두 가지 종류의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과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을 다루게 될 거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트리버에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위한 사이퍼 쿼리문 예시를 추가해서 그 리트리버가 추천 시스템을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 쿼리문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추천 시스템이 사이퍼 쿼리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감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만든 리트리버를 통해서 그래프 레그를 만들어 줄 거고 그걸 그라디오에 옮겨 담아서 챗봇으로 구현해 볼 겁니다. 이때 챗봇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어떤 영화 추천에 대한 질문이 아닌 안녕하세요라던가 고맙습니다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는 굳이 그래프 레그 모듈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 파악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단계를 추가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이번에도 영화 추천 데이터인 레코멘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각 영화의 정보들과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이 영화의 장르,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 그리고 이 영화들을 본 관객들의 평점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추천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를 활용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사용자가 그 영화를 즐겨봤다면 그 영화와 비슷한 장르를 가지거나 그 영화의 같은 감독의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루게 될 추천 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입니다. 컨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이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를 어떤 사용자가 재밌게 봤다면 그 토이스토리와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식은 토이스토리의 장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기준으로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인셉션 영화의 감독의 어떤 다른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식도 아이템 기반, 콘텐츠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감독 정보를 확인해서 그 감독이 만든 다른 영화를 추천함으로써 그 인셉션 영화의 연출 방식과 비슷한 영화를 추천할 수도 있게 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입니다. 유저 베이스 추천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특정 아이템을 좋아하는 어떤 사용자가
또 좋아하는 또 다른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준이 돼서 그 사용자가 좋아하는 또 다른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시에도 적혀 있듯이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공통적으로 어떤 다른 영화들을 추천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걸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을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과 같은 어떤 구매 사이트에서 계란을 산 사용자들은 동시에 햄이나 베이컨을 같이 샀더라 하면 이 사용자가 구매한 이력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어떤 행동이나 사용자의 평점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에 사이퍼 쿼리문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사이퍼 쿼리문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먼저 살펴볼게요. 특정 영화를 좋아하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또 다른 영화를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토이스토리 영화를 재밌게 봤던 사람은 어떤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쿼리문을 한번 잘 보시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를 평가한 사용자가 또 어떤 영화를 평가했는데 그때 토이스토리를 4점 이상 평가한 토이스토리를 재밌게 본 사용자는 또 다른 영화를 4점 넘게 평가했고, 다시 말해서 토이스토리를 좋아한 사용자가 또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를 표현하는 외어절이 되는 겁니다. 이때 추천하게 될 그 영화를 리턴함으로써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아이템 중에서도 장르를 기준으로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쿵푸 팬더라고 하는 영화는 장르 중에서도 액션이라는 장르와 어드벤처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있고, 이 쿵푸 팬더와 동일하게 액션과 어드벤처라는 장르를 가진 또 다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식이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기반으로 쿼리문을 한번 짜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장르를 파악한 후에 그 장르를 똑같이 가진 또 다른 영화를 파악해보는 쿼리문입니다. 이때 인셉션과 장르가 겹치는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장르를 리스트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장르의 개수를 세서 커먼 장르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장르의 수를 기준으로 오더 바이를 해서 장르의 수가 많이 겹칠수록 더 우선순위로 두어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을 쿼리문으로 짜둔 거예요. 이 쿼리문의 결과를 같이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쿼리문을 날렸을 때 위와 같은 형식으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와 겹치는 장르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장르가 인셉션과 겹치고 있고, 이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얘는 5개의 장르만 인셉션과 겹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더 바이를 통해서 겹치는 장르의 수로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해주었기 때문에 겹치는 장르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추천을 사용자에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번에도 아이템 기반 추천인데요. 이번에는 장르뿐만 아니라 장르, 배우, 감독 이 세 가지를 모두 보고 이 세 가지를 점수화해서 많이 겹치는 영화일수록 우선순위로 두어서 추천하는 방식을 사이퍼 쿼리문으로 작성해 둔 겁니다. 앞에서는 겹치는 장르의 수의 개수만 봤다면 이번에는 장르뿐만 아니라 배우의 수, 감독의 수도 추가해서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의 장르와 겹치는 영화들을 모두 추출해서
그 장르들의 개수를 세서 GS로 저장을 했고요. 겹치는 배우의 수도 세서 AS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겹치는 감독의 수도 카운트를 해서 이번에는 DS로 저장을 했어요. 이때 감독의 수는 한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겹치는 수, 이 카운트 D에 해당하는 부분은 0이거나 1입니다. 이렇게 겹치는 장르의 수, 배우의 수, 감독의 수를 모두 숫자화, 점수화 했다면 이걸 리턴하는 부분에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겹치는 장르의 수에는 가중치 5를 주고 겹치는 배우의 수에는 3이라는 가중치를 주고 같은 감독이라면 가중치 4를 주어서 그걸 스코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본인이 원하는 가중치를 가지고 어떤 프로퍼티를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서 사용자에게 내림차순으로 추천을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스코어로 오더바이를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런 코드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그래프 레그를 구현해 주었던 그 코드와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현할 패키지들을 모두 설치를 해줄 거고요. 그래프 레그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LLM, 저희는 오픈AI의 모델을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오픈AI API 키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 추천 데이터들은 그래프DB, 네오포제이에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오포제이 그래프DB를 불러와주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해주는 코드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버가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래 코드도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read transaction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사이퍼 쿼리문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잘 돌아가는지, 잘 돌아갔다면 리졸트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사이퍼 쿼리문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 좀 살펴보았고, 이 그래프 레그를 구현하기 전에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를 통해서 사용자가 질문한 그 질문을 사이퍼 쿼리로 바꾸어주는 코드를 구현을 해줄 겁니다. 이때 사용자가 질문한 그 형태에 따라서 이걸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한 판단을 이 리트리버의 예시로 좀 넘겨줌으로써 리트리버가 도움을 받고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리트리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LLM이 필요했었고 이때 오픈AI LLM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오포제이가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적절한 쿼리문, 사이퍼 쿼리문을 날려줄 수 있을지 그 예시를 함께 넘겨주기로 했었어요. 네오포제이 DB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아래처럼 어떤 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노드의 프로퍼티와 그 프로퍼티의 데이터 타입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그 관계 속에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그 프로퍼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간결한 형태로 예시를 텍스트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텍스트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함수를 제가 아래쪽에 구현을 해두었고요. 얘를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불러와 주고 있는 그 샌드박스를 통해서 네오포제이 DB가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스키마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완료된 걸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레코멘데이션 데이터셋이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서 얘를 나중에 리트리버에 넘겨줄 거예요. 다음으로 이 리트리버에 넘겨줄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기 위한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해서 예시로 작성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바로 앞에서 PPT에서 확인했던 그 사이퍼 쿼리문에 해당하는 걸 아웃풋으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아웃풋뿐만 아니라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추천 시스템을
사이퍼 커리문으로 구현해 줄 건지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유저 인풋도 같이 작성을 해 주어야 돼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전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단순히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묻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토이스토리에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는지, 이 토이스토리의 평균 평점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은 추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 DB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쿼리를 날려서 DB 정보, 조회된 결과를 출력해주는 정도의 리트리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배우들이 출연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이 영화에 출연한 액터라고 하는 노드를 확인을 해서 그 액터의 네임을 리턴하도록 구현을 해주었고요. 평균 평점을 묻는 질문에는 그 영화를 평가를 내린 그 레이티드라고 하는 관계를 추출해서 그 레이티드 안에 저장된 레이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평균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본격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토이스토리 영화를 좋아합니다. 토이스토리를 재밌게 본 사람은 또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나요? 라고 사용자가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질문을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면 사용자는 토이스토리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 또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는지, 다시 말해서 얘는 사용자 기반으로 추천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 의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문, 이제 생성된 쿼리문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 PPT에서 설명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에 높은 평점을 준 사용자들을 불러왔고요. 그 사용자들이 또 어떤 영화를 4점 이상 평점을 남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웨어저를 걸었습니다. 이때 불러와진 무비 노드를 유저 베이스드 렉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주었고요. 이때 추천된 영화의 개수를 렉 카운트, 그리고 이때 추천된 영화의 평점의 평균까지 에버리지 레이팅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이걸 오더 바이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걸 해준 이유는 단순히 4점 이상의 영화를 추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영화 순서대로 추천을 하겠다는 뜻이고, 토이스토리를 좋아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영화를 더 많이 좋아했을수록 추천 우선순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추천된 횟수를 세서 내림차순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 사용자들이 또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 확인하고 그 영화를 공통적으로 많이 좋아할수록, 그리고 더 많이 추천했을수록, 더 많이 높은 평점을 내렸을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추천하기 위한 사이퍼 쿼리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인데요. 이것들은 앞에서 PPT에서 봤던 내용과 얘도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저는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 영화와 비슷한 영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오즈의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라던가 어떤 장르, 이런 것들이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걸 쿼리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였던 장르가 겹치는 수, 영화 배우가 겹치는 수, 감독이 같은 경우, 이 세 가지를 추출을 해서 얘를 시밀러리티 점수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중치 5, 3, 4와 같은 가중치를 각각 두어서 점수화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즈의 마법사와 비슷한 영화들을 장르, 배우, 감독을 기준으로 점수화해서 리턴을 해주고 있고,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개 정도를 출력해서 DB 조회를 해줄 수 있는 사이퍼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화 인셉션과 비슷한 장르 혹은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그냥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비슷한 장르라고 대놓고 말을 해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장르를 기준으로만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고 싶었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겹치는 장르의 수가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퍼 쿼리문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PPT에서 봤던 그 예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를 사용자 기반으로 할지, 아이템 기반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리트리버의 예시로 작성해 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도 실행을 해서요, 리트리버를 구현을 해볼게요. 리트리버의 동작 파라미터는 당연히 네오포제이 드라이버 들어가야 되고요. 사이퍼문을 만들 때 사용할 LLM 정보, 스키마, 앞에서 만들었던 스키마 텍스트 있었죠? 그 텍스트 정보, 그리고 바로 위에서 작성해 주었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예시들을 넘겨주시면 리트리버를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쿼리문을 날릴 때는 톰 행크스가 어떤 영화에 출연했나요? 라고 하는 쿼리문을 이렇게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날려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타이틀들이 이렇게 조회가 실제로 돼서 출력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질문도 한번 날려볼 텐데요. 저는 타이타닉을 좋아합니다.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네, 생성된 사이퍼문을 조금 더 예쁘게 프린트문을 써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그 타이타닉의 영화의 장르, 배우, 감독 이 겹치는 수를 파악을 해서 그걸 점수화해서 비슷한 영화를 출력할 수 있도록 사이퍼 쿼리문이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현한 방식 말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example 리스트에다가 더 많은 예시들을 다양하게,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리트리버가 더 다양하고 더 도움이 되는 사이퍼문을 많이 생성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만들어줬던 리트리버를 기반으로 그래프 레그와 연결을 바로 해줄 텐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흐름도와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기반으로 이 추천 시스템을 동작하는 리트리버가 이 질문을 기반으로 어떤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해야 할지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로 넘겨줌으로써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생성된 사이퍼문의 조회 결과를 네오포제이 DB에서 실제로 조회하고 반환해주면 그 반환된 결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 LLM이 답변할 수 있도록 쿼리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그래프 레그 모듈이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답변이 생성되었다면 이 답변을 사용자에게 표출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코드로 돌아와서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프 레그, 네오포제이 젠 AI의 제너레이션 부분에 있는 그래프 레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바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때 파라미터는 저희가 사용해줄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에 해당하는 그 리트리버와 레그 방식으로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LLM을 사용할 건지 정보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방식은 리트리버와 동일한데요.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쿼리 텍스트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return contex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true로 넘겨주시게 되면 이 레그가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사이퍼 쿼리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했는지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얘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타이타닉과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진행을 했고 이때 레그의 답변 결과를 리스폰스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 어떤 컨텍스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사이퍼문을 출력해서 사용을 했는지 출력을 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니까요.
타이타닉과 겹치는 장르를 가진 영화를 출력을 하고 이때 겹치는 장르의 수를 센 다음에 그걸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상위 10개 영화를 추출하는 사이퍼문을 생성을 했네요. 이 생성된 사이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답변은요. 타이타닉과 비슷한 장르의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드라마, 로맨스, 액션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사이퍼문을 통해서 조회된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로 어떤 장르가 포함되었는지까지 함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었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토이스토리와 갓파더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요?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이 구현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토이스토리와 갓파더라고 하는 영화 두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4점 이상의 평점을 준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영화를 높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해서 특히 그 영화를 많이 봤을수록 그 영화를 더 높게 평가했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로 추천될 수 있도록 사이퍼문이 생성이 되었고요. 조회된 DB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답변은 토이스토리와 갓파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영화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과 함께 실제로 조회된 결과를 나열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때 사이퍼 결과를 이렇게 평균 평점까지 출력을 했고 이때 평균 평점이 5.0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사이퍼 쿼리문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았고요. 그걸 그래프 레그 모듈과 연결해서 그 추천된 결과를 기반으로 LLM이 좀 더 풍성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현해준 그래프 레그를 그라디오를 통해서 챗봇으로 한번 배포를 해볼 텐데요. 이때는 챗봇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영화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굳이 그래프 레그 모듈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도 파악이라는 단계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 흐름도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LLM은 먼저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걸 인텐트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의도 파악을 해서 그게 만약 일상적인 대화라면 기본적인 LLM 모듈을 통해서 영화 추천 질문을 권고하면서 답변을 하도록 반환을 할 거고요. 의도를 파악했을 때 그것이 영화 추천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다면 그래프 레그 모듈로 들어가서 앞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래프 레그를 통해서 생성된 답변을 반환하도록 구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라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트림릿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스트림릿과 동일하게 그라디오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머신러닝 모델 등을 웹 앱의 형태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는 아래처럼 이렇게 쉽고 간편한 이 UI 구성이 특징인데요. 아래쪽은 제가 공식 문서에서 챗봇의 예시를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라디오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타이핑을 하고 그걸 서브밋, 제출을 하면 이 챗봇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화하는 내용을 쉽게 UI로 띄울 수 있고 그걸 삭제를 하거나 다시 시도하거나 챗봇을 위해 구현되어야 할 다양한 UI 기능들을 쉽게 파이썬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는 콜앱에서 바로 실행을 해서 접속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그라디오를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그라디오 먼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셨으면 아래쪽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하나의 셀 안에 모두 구현을 해두었는데요. 먼저 위쪽에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를 정의한 부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그라디오의 테마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그라디오 블럭이라는 부분에서 파라미터 테마 부분에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기본 테마로 설정을 했는데 얘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용자들이 정의한 테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라디오 테마 갤러리라고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챗봇이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총 3가지 함수를 정의했어요. 먼저 두 번째 함수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면 intent detection이라고 해서 의도 파악을 위한 함수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용자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영화 추천에 대한 질문인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지를 파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래 프롬프트 텍스트라고 제가 정의한 부분을 바로 보시면 주어진 쿼리 텍스트가 영화 추천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질문으로 보이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태스크를 정의를 했고요. 예시를 살펴보시면 만약 쿼리 텍스트가 안녕 반가워면 당연히 대답 false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쿼리 텍스트가 너가 영화 추천을 그렇게 잘한다며 얘는 사실 문장에 영화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영화 추천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질문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얘도 false로 하게끔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로 타이타닉 영화와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추천해 줄래? 와 같은 이런 본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만 true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서 정의했던 LLM에 인보크를 해서 반환된 결과가 true인지 아닌지를 반환하도록 했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사용하냐라고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리스폰스라고 하는 함수를 볼 건데요. 이때 저희는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그 질문을 입력을 받게 될 거고 그걸 위에서 정의한 intent detection이라고 하는 의도 파악해주는 함수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그게 true, 그러니까 영화 추천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answer 부분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레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레그를 진행하는데 조건을 좀 걸었어요. 이제 답변을 할 때 어떤 컨텍스트를 사용했는지 그 컨텍스트를 사용한 증거를 좀 함께 제공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두었고 입력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프 레그가 영어로 프롬프트가 짜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을 할 때는 한국어로 해줘야 되니까 한국어로 꼭 대답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질문과 질문 답변을 어펜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챗 히스토리는 아래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의도 파악을 했을 때 false였다 하면은 디폴트 LL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폴트 LLM은요, 위쪽에 제가 첫 번째에 정의를 해두었는데 프롬프트를 보시면 당신은 영화 추천 시스템을 탑재한 챗봇입니다. 유저 인풋에 대답은 해주되 사용자에게 좋아하는 영화나 장르를 말해보라고 권고해보세요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짜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일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해주되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추천 시스템이니까 저에게 영화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라는 태스크로 제가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얘도 동일하게 프롬프트 텍스트를 인보크해서 결과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디폴트 LLM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또 동일하게 챗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펜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챗 히스토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그라디오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실행을 해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실행을 하면 여기 URL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URL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나 떠요. 제가 왼쪽 부분에
어떤 사이퍼 쿼리가 출력되는지, 그 쿼리문으로 어떤 결과가 조회됐는지를 출력하도록 하는 구간을 하나 놔두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걸 제출을 하면 그 입력된 제출 결과가 위에 이제 챗봇 부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챗 히스토리가 이 챗봇 영역에 반환될 그 텍스트들을 저장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라디오의 챗봇이라고 하는 메소드, 챗봇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챗봇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나 메시지를 입력해서 서브밋, 그러니까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아웃풋으로 챗봇을 반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챗봇이라고 정의했던 그 챗봇 영역에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과 질문에 답변한 그 텍스트들이 반환되어서 한 줄 한 줄씩 저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정의하는 게 챗봇이고 이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들 중에서 리스폰스 함수에서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챗 히스토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웃풋이 지금 총 3개잖아요. 첫 번째는 그 챗봇 히스토리가 반환이 계속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쿼리문이 생성되고 있는지를 반환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쿼리문의 결과를 반환하도록 했어요. 이 반환된 결과들은 각각 여기 왼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사용자가 입력해서 제출하게 되는 그 텍스트 박스는 MSG,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했고요. 아래쪽에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클릭이나 서브미션을 했을 때 앞쪽에 리스폰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다라고 파라미터로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리스폰스 함수는 위에서 제가 정의하고 있던 의도 파악하고 그 의도에 대한 답변을 하는 함수에 해당하고, 이때 리턴을 잘 보시면 첫 번째 히스토리 반환, 두 번째 생성한 쿼리문, 그 생성된 쿼리문에 대한 아이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제가 시연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인사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의도 파악하는 함수를 구현을 했었으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는 영화와 관련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영화 추천 시스템입니다. 뭐 이렇게 특정 장르나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프 레그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영화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다고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레스트 검프를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떤 영화를 즐겨봤지? 이렇게 사용자 기반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생성된 쿼리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가 구현을 해두었고요. 보시면 포레스트 검프를 본 높게 평가한 사용자, 그리고 또 다른 영화를 높게 평가한 그 영화들을 출력하도록 하는 쿼리문을 생성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조회된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도 이렇게 상세하게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풍부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example로 그냥 해볼게요. 네, example을 눌렀고요. 요거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영화 인셉션과 비슷한 장르나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얘는 장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적어준 그 커리문과 동일하게 장르를 기준으로 그 겹치는 장르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범죄, 드라마, 미스터리, SF 이런 비슷한 장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영화들은 모두 인셉션과 공통적으로 여러 장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요 예시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장르로 한정하지 않고 그냥 비슷한 영화라고 했어요. 조금 예상이 되시죠? 저희가 앞에서 작성해 주었던 그 예시와 동일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앞에서 5랑 3, 4 이렇게 가중치를 통해서 점수화했던 그 쿼리문을 반환을 해주고 있네요. 보시면 얘는 이제 영화 노드에 포스터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이미지 프로퍼티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미지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화들은 넷더라고 하는 영화의 장르 유사성이 높아서 추천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시밀러리티 중에서도 장르 부분이 좀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시랑 조금 다르게 일단 고맙다고 좀 해주고요. 고마워. 그럼 영화 인셉션의 감독의 다른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인셉션 감독을 찾아서 그 감독의 다른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한 거였고요. 얘는 예시에는 없던 질문이었어요. LLM의 기본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를 파악해서 제대로 사이퍼 커리문을 생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인셉션이라고 하는,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을 먼저 추출을 하고요. 그 감독이 또 어떤 영화를 디렉팅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영화의 제목과 포스터, 개봉한 연도까지 이제 출력을 하도록 사이퍼문을 작성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 물론입니다. 영화 인셉션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른 영화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얘는 포스터를 리턴했었잖아요. 포스터 이미지들을 함께 출력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은 모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으로 그의 독특한 연출 스타일과 스토리텔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잘 해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추천 시스템을 네오포제이 사이퍼 쿼리문으로 구현을 해보았고요.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추천된 결과를 LLM을 통해서 풍부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래프 래그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그래프 래그를 다시 그라디오로 넘겨서 그라디오로 챗봇을 통해서 구현을 해줌으로써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 파악을 한 것을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더 잘 반환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